한 주 동안 경남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분석해보는 순서입니다. 한간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법원 경매 관련 부정 의혹이 꼬리를 밟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이루어진 경매 과정에서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이 입찰 금액을 유출했다는 의혹입니다. 경매는 한 물건을 두고 여러 사람이 사고 싶은 금액을 적어내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쓴 금액을 안다면 결정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경찰은 법원 사무원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특정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창원지법 통영지원의 법원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물건이 경매된 일자에 법원 경매법정 CCTV 화면과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이 감정가 15억 5천만 원대의 입찰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경매 사무원이 입찰 참가자 가운데 한 사람의 서류를 열어 입찰 금액을 확인했는지 여부입니다. 사무원이라 하더라도 입찰 금액을 미리 열어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 입찰 금액은 확인을 하지 않는데 제 것만 왜 확인을 하느냐고 묻으니 안 보았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경찰은 사무원이 입찰 금액을 미리 확인한 것이라면 이 정보를 타인에게 넘겼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무원이 봉투를 열어보는 장면을 법원 경매법정의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무원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입찰 봉투를 열어보는 장면도 확인됐고 그 이후에 문자를 보내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중개업자가 이날 경매가 시작되기 전 최종 낙찰자와 법원 안에서 2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마지막 순번으로 입찰 봉투를 낸 사람이 됐습니다. 1순위 최종 낙찰 금액과 2순위 차점자의 금액은 411만여 원 차이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무원과 최종 낙찰자는 입찰 금액 유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늘리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 과감한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30대 그룹사의 투자금은 올해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도 경남과는 거리가 멉니다. 경남에도 7개 대기업 그룹사가 있지만 대규모 투자 계획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회복의 속도를 가장 빠르게 낼 수 있는 대기업 투자가 빠지면서 경남 지역은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어둡습니다. 국내 30대 그룹이 올해 전국에서 계획을 세운 투자 금액은 122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대기업 그룹사의 외형에 걸맞게 적게는 몇백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투자도 있습니다. 전체 규모 면에서는 지난해 투자액보다 5.2% 늘어난 것입니다.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차세대 동력을 위한 설비와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에 해당하는 대형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정경련 조사에서 이들 30대 그룹의 대표 프로젝트 가운데 경남은 대우조선해양 LNG 선박 생산 설비 증설 하나뿐입니다. 30대 그룹 가운데 경남의 계열사 사업장을 둔 곳은 LG와 두산, 현대, 대우조선해양, 한화, 효성, 대림 등입니다. 기업별로 확인한 결과 두산중공업과 현대위아, 대림자동차 등 각각 수백억 원 투자 이외에 이렇다 할 투자가 없었습니다. 현상 유지 수준의 투자만 예상되는 것입니다. 수리 수선 사업에 투자밖에 안 잡혀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지금 투자는 안 잡혀 있거든요. 경남의 대기업 투자가 부진한 원인은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인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와 화학, 에너지 등과 같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되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 경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주력 업종인 조선이나 기계 업종이 상당히 이제 부진한데 업황이 부진한데 따른 결과고요. 산업이 다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기에 영향을 크게 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경남 지역은 빠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 중산층이거나 이에 근접한 가정경제의 최대 현안이죠. 하지만 치솟는 집값에 전세마저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해 이런 꿈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경남에서도 곧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개발의 인허가 절차를 쉽게 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폭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경남 지역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120만 가구 가운데 전월세 가구는 36%인 4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월세 비중이 높다 보니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경남에서도 전세를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아니면 작년 초 이때부터 그런 게 두드러지다가 지금 최근에만 거의 대부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천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거 안정 대책이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공동주택을 짓는 임대 사업입니다. 특징이라면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되며 임대 기간은 8년 이상입니다. 경남에서는 한 지역 건설업체가 거제 지역에서 사업 의사를 밝혀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상남도는 만여 가구를 목표로 민간 사업자와 사업 대상지 발굴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하고 같이 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린벨트 부분이나 도심지 외곽에 있는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자와 동참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사업의 문제점은 수요 예측. 전문가들은 면밀한 조사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입지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수요 예측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월세 논란에다 서민 주거를 위한 기존 임대주택 사업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뉴스테이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